야 특별 법안에 대한 가족대책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이제 168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진도에는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10분이나 계십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저희 가슴은 벌써 꽁꽁 얼어들어 갔습니다. 오늘 여당과 야당은 저희 가족들을 배제한 채 특별법에 대해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 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라는 주장을 완화하여 미흡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에 조합한 아니기만 하면 어떻게든 합의에 이루고 싶었습니다. 결국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서는 이번 합의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총체적인 구조훈안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책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는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저희 가족들이 빠진 채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특검 후보군을 형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당, 야당, 유가족 중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력이 누구입니까? 유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당입니까?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주체는 여당이지 유가족 대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종교인들의 기자회견에서도 청와대와 특검 후보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상식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빠지고 오히려 여당은 특검 후보군을 형성하도록 되었기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특검의 범위를 정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또 만약 야당이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다면 가족들이 빠진 상태에서 여당과 함께 손을 맞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인물을 특검으로 만들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번 합의안이 어떻게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 야당,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참여해서 특검 후보군을 형성하는 것은 위와 같은 우리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립적인 인물을 특검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번 합의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에서도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합의 과정에서 여당은 어떻게 해서든 특검 추천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쾌변을 동원하고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추천 절차를 고안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특검 추천 절차는 본질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와대와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인물을 세우는 새누리당은 여당입니다. 여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저희 가족을 대변하려
대변하러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를 상대방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는 저희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저희 가족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권을 위임하는가를 물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저희 가족들은 대변하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적합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스스로 여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 주기 바랍니다. 새정치 이번 합의에 앞서 저희 가족들과 만나 협상 권한을 인정하여 주면 특검 후보군을 형성할 때 여당, 야당과 함께 저희 가족들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진일보한 안으로 협상하여 진상규명에 강한 의의를 가지고 정치적 독립성을 지닌 사람이 특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신속한 진상규명의 실시를 위하여 눈물을 머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들의 이러한 양보와 믿음을 새정치민주연합은 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합의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반대 의사 표시 후 불과 20분 후 협상 타결 속보가 떴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저희 가족들이 의사를 무시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나아가 특별법 자체를 장기간 파행으로 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국민들과 저희 가족들을 버린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번 합의를 원래의 약속대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자각이 없는 양당이 저희 가족들과 국민이 염원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당리 당략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도 없었습니다. 정권 위임에 대한 강요와 합의에 대한 승인을 밀어붙이기만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진상에 대한 은폐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타협만 있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여당과 야당은 다시 한번 머리를 모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특별법이 단지 저희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나른 점을 잘 알기에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적합한 방안이 나올 때까지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2014년 9월 30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감사합니다. 예, 기자회견문을 모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몇 분 질문을 좀 받아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예. 네, 다양신문 국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기자회견문을 했는데 앞으로 그 가족 대책위 입장 그 행동은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 속보에 나온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서 정부 조직법, 유병헌법, 세월호법을 패키지 안으로 저희는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저희 국민들과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뜻이 밝혀지고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저희 뜻을 굽히지 않고 맞서 나갈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예, YTN 최원석입니다. 오늘 타결안 중에서 가장 문제로 우선 꼽았던 부분은 여당 쪽의 특검 추천 권한을 우선 드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합의안에 보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4명의 후보군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4명의 후보군이 그 특검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2명으로 지명이 되고 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애초에 저희가 확실한 약속으로 받았던 내용은,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합의해서 4명의 후보군을 형성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약속을 받았고, 가능한 한 노력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라 이건 100%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장담을 이미 야당에서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 끝에 지금까지 과정이 오게 된 것인데, 그것이 단 하루 만에 뒤집혀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100% 장담하던 약속을 단 하루 만에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이게 그래도 야당이 가족들의 뜻을 받아서 추천을 할 것이니까 그 의미는 살린 거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만 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미안하거나 진심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고 그러면, 합의를 못 지키게 되었다, 미안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상의를 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 과정 전혀 없이 오히려 분명히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의사를 협상 자리에 전달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인들 한 20분 만에 타결 속보 뜨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이죠. 결국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상규명 과정을 통해서 여당도 물론 우리가 같이 협조하고 우리의 뜻을 반영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야당이 더 앞장서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터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이후에도 또 어떤 것들을 대할지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가 결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KBS의 송명인데요. 그 합의안 유가족 참여 여부를 추후에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있던데 그거를 신뢰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만일에 이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만일에 나온 안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 안을 가지고 가족들이 논의를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100% 뭐 이런 말까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야당에서는 혈서 얘기까지 나오면서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어제 긴급하게 총회를 열었고, 거기서 표현한 대로 눈물을 머금고 외부적으로는 꼭 양보하는 것처럼 비칠 그러한 어려움을 예상을 하면서까지도 저희가 결국 이번에는 절대 무산시키지 말고 특별법을 만들어 보자라는 각오를 보였던 건데, 이것이 정면으로 위배가 되었고, 또 한 번 저희 말로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죠. 다음에 지금 내일부터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이르고요. 이제 끝나고 나면 의원위에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곧 같이 해서 말씀을 여야의 추가 협상이라든가 보완 작업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안에 대해서는 파기를 요청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애초에 약속했던 안으로 돌려놓으라는 것이고, 더 가능하다면 저희가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세워두었던 당연한 이 3가지 원칙이 더욱더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안으로 더 적극적으로 여야가 임해달라는, 협상에 임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가지 원칙이 예, 그것은 수사
수사 기관의 독립성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충분한 조사와 수사의 기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사와 수사, 기소 사이에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반영된 특별법안, 진상규명 방안을 저희는 발해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예, 잠깐만, 네. 말씀하시죠. 반대했는데 여기 나오셨겠습니까? 왜 자꾸 그런 거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계속 앞으로 합의하는 여야가 강행하면은 대책이 그러니까 그거는 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참석한 가족은 몇 명이나 제가 안 세봤는데요. 그거 총무님 좀 대충 한번 봐주시겠어요? 대변인 하나만요. 그 이제 아까 반대 의사 밝히고 나서 20분 만에 거부 의사 밝히시고 나서 20분 만에 타결을 했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야당이나 여당 쪽에서 다시 혹시 유가족 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뭐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 했었던 게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예. 그 타결 속보가 뜬 이후에 저희가 내용 확인을 요청을 했고, 아직 합의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상황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는데, 야당에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박영선 대표는 합의 사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발언은 이거 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국회 현장에서 파악한 발언은 오늘 나온 이 합의안 자체가 여야가 협상한 결과 나온 게 아니고 야당에서 먼저 작성을 해서 제시한 안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큰 그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큰 타이틀에 대한 거는 유가족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강연을 다니시면서 질문을 받던 내용 중에 왜 그런 말씀을 이제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왜 방송에 나가지 않았고 이렇게 강연을 다니시며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주부터 저희 가족들이 학교 다녔던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간담회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 가족들이 전국을 또 대학을 돌아다니는 간담회를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고 밝혀왔던 저희들의 생각과 내용, 주장들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유언비어와 오해, 곡해가 되는 이야기들만 많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렇다고 우리 가족들이 뭐 예를 들면 언론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가족들이 직접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 다니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생각을, 또 먼저 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전달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또 대학교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시간까지 와주셔서 취재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희의 생각이 단순히 가족들이 또 거부했다 이렇게 쓰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거부한 거 맞지만
왜 거부했는지, 우리가 왜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번에 저희 정말로 특별법 만들고 싶었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약속대로만 이행을 해주면 그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함께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또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다시 한번 깊이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무님. 방송 좀 공정하게 해주세요. 진실을 그대로 밝혀주세요. 은폐하고 숨기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참석하신 부모님들은 2명입니다. 대변인님, 예. 오늘 한 거는 총회는 아닌 거죠? 총회 아니고요. 그러면 뭐라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회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설명하는 자리? 기자회견 하러 나오신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저희들의 오늘 한 내용이 저희 일부 그런 얘기들 하도 주변에서 많이 해가지고 일부 가족들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전체 가족의 의견을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가족들한테 알렸는데 가족들이 어떤 과정이 있었고 왜 이런 결과가 올라가자. 반 대표분을 인터뷰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른 사람. 반 대표 그러니까 반대표 다른 사람이라. 누구 계신지 뭐 잘 몰라요. 어머니께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질문을 오늘 있었던 거 가지고 무슨 질문을 오늘 기자회견 하셨던 거 부모님들의 생각 오늘 상황에 대한 부분. 우리 부모님들도 일단은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고요. 어제 총회에서 나왔던 얘기하고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와서 좀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대처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또 그나마 믿었던 믿고 싶었던 야당의 태도가 다시 한번 우리 그 유가족의 뒤통수를 쳤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돼서 그 부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고 또 분노하신 부분도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회의 다시 하러 가시는 거죠? 들어봐. 저쪽에 보면 생존자 대표 있습니다. 다 끝나? 네. 잠시 인터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 무슨 인터뷰를 해 또? 아 진짜 저기 가서 하려고. 마음만 아픈데. 아주 잠시 인터뷰. 아또 팩트까지. 아이. 오늘 상황에 대해서 생존자 가족들은 어떤 입장이신지. 저희 생존자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우리 유가족분들이 정말 국민들의 지식 속에서 이렇게 해오셨는데 자식에 대한 아픔을 갖고 그 아픔을 아직 채 이겨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잘못된 영향으로 인해서 정말 유가족들이 또다시 아픔을 겪는 거에 있어서 저희 그 생존 부모님 친구의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그 아픔에 같이 공감을 좀 하고 좀 국민들께 바라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저희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러시지만 우리 유가족분들이 다시 힘을 낼 거니까 국민들도 믿고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만들겠다라는 우리 부모님들의 의지, 노력, 그리고 이 땅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유가족들에 대한 입장을 잘 좀 알아주시고 여태까지 저희를 믿고 따라주셨듯이 또 한 번 저희를 좀 믿고 잘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생존학부 마찬가지고 오늘 저희 생존학부모님들도 이 시간에 많이들 모이셨는데 저희 부모님도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저희 학생들, 생존학 학생들도 많이 좀 보살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 유가족분들 아픔 같이 갖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와주시고 개인적으로 잘 아니까. 예. 네. 오늘 혹시 그 소식을 들은 시점이 어느 시간대였어요? 오늘 제가 소식 들었을 때가 국회에서 내려왔을 때니까 4시쯤 됐나? 4시쯤 된 것 같아요. 4시쯤에 됐고 어쨌든 우총 연다고 했을 때 뭐 대부분 분들이 뭐 짐작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제가 오전에도 그렇고 오늘 사실 이렇게 된 상황을 네.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뭐 무슨 뭐 감지라든가 국회에 있었으면 전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전혀 이런 거를 예상치 못해가지고 어느 누구든 예상 안 했죠. 왜냐하면 오늘 기자회견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믿어달라 그리고 뭐 여당 그 박영선 원내대표한테 모든 위임을 받은 걸로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누구든 예상을 못한 거잖아요. 실제 뭐 결국은 유가족들의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에 대한 어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야가 그랬다는 점에서는 정말 분노하는 거고 금방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있어서 어느 누가 그걸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예, 저 팩트TV 김주환 기자입니다. 네.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지금 국회에 있다가 지금 예. 제가 박영선 의원한테 저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이게 아니 유가족분들에게 이게 좋아하실 것 같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네. 그때면 박영선 의원은 하는 말이 이 정도면은 유가족분들이 만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 네. 이렇게 워딩을 했거든요. 네. 어떤 생각을 드세요? 이런 말씀 박영선 의원이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의견을 했다고 저는 뭐 제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막말해서 말 같지도 않은 거고요. 여태까지 저희 의견 안 물어봤잖아요. 뭐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뭐 심지어 우시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정말 쇼였습니까? 그 우는 마음이 우리 유가족들에 대한 그 아픈 만큼에 대한 감정이라면 그러시지 말으셨죠. 예, 그리고 제가 새누리당 의원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계속해서 새누리 쪽에서는 유가족분들이 자기 땡 식으로 이렇게 계속 말장난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협의해주려는 그 입장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뭐 처음서부터 저희 입장서부터 아예 반대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언제 뭐 저희 유가족들에 대한 입장을 한 번이라도 저는 처음에 국회에 있을 때 처음 협상 우리 유가족분들이 국회에 있지만 새누리당이 처음에 한 얘기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가족들한테요. 보약을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보약을 드셔라. 이게 첫 가족을 만난 대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있어가지고 약이 문제예요. 내 자식이 국가가 자식을 구하지 못했다라면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자 국회를 간 건데 정말 자식 가진 부모라면 자식 잃은 부모에 대한 입장을 좀 제발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남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생존학생 학부모고요. 2학년 일반 장혜진 아빠입니다. 장동원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우리 416TV 그래도 팩트TV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예. 저기 사실 처음에 예. 생존자와 예. 또 저희 가족들, 예. 가족들하고 매치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아픔이 많이 있는 거 알아. 예. 뭐 이제는 다 지난 이야기지만 참 우리 똑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조금 난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 아직도
팽목항에 아이들 예. 그분들한테 예. 이제 저희들하고는 이제 소통이 예. 같이 가는 거지만 예.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감정,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의 그 감정과 같이 이렇게 느낌이 있을 건데 말씀을 좀 한번 예.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좀 뭐 남의 말을 빌리면 전번에 그 서울에서 그 저희 그 촛불 문화제를 했었잖아요. 범국민대회를 했을 때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누구 아빠, 누구 아빠, 누구 아빠 이랬는데 다 이웃이다.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갖고 있는 거고요. 실종자분들에 대한 그 아픔은 어느 누구든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서로 간의 아픔을 갖고 있지만 뭐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죽음에 있어 진상규명은 같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친구들이었고 같은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우리 국민들께 정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진도에 계신 분들 굉장히 외롭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분들 거기 계시면서 몸 아프고 심지어 그 많은 질타를 받으시면서 거기서 내 자식 하나 정말 죽은 것도 그렇고 시신 하나 지금 안고자 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부탁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에 진도 팽목항에 좀 오셔서 우리 실종자 가족분들을 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좀 북돋아 주시면 저희로서는 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이 저희 이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웃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갖고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승원아 감사합니다. 들어가라. 오나하고 잠시만요. 자. 네, 오늘 기자회견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자회견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요. 네. 계속 함께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시청자분들, 많은 시민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가족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들 멋대로 가족분들 의사는 온데간데도 없이 이렇게 3번이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같은 분노를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수록 더 함께 끝까지 힘 모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는 인사. 네. 상황이 많이 안 좋고 힘들고 지치고 힘이 빠지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힘내서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산에 모여 계신 부모님 그리고 진도에 계신 부모님들, 광화문에 계신, 국회에 계신, 창원동에 계신 우리 가족들 모두 힘내시라고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녹화를 못 들어가가지고 기자회견이요? 응.